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이뤄집니다. 네, 이 대표는 열흘 전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만큼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사법 리스크 무게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선고 어떻게 진행될지 YTN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김다연 기자 나와주시죠. 네,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법원 청사는 조금 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김다연 기자와 함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기자, 열흘 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때도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집회를 열었는데요. 오늘도 집회가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대표 지지단체가 2,000명, 보수단체가 1,500명가량 서초동 인근에서 집회를 신고했는데요. 네. 지지단체는 이재명은 죄가 없다, 사법부를 규탄한다는 등 구호를 외치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이재명 법정 구속 등 구호를 외치며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양측을 분리하고 서초역과 교대역 인근에 기동대 등을 투입해 질서 유지에 나섰습니다. 법원 청사 출입구에선 보안을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 재판이 있는 서관 쪽은 출입구를 폐쇄했고 지금은 동관 쪽으로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법원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이 보안 관리를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법원은 보안관리대원을 추가 배치하고 검색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출입구가 일부 폐쇄되고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청사에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요. 재판 당사자들은 평소보다 서둘러서 움직여야 합니다. 검찰과 법원 사이를 잇는 길도 신분증 확인을 거친 후에야 통과가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지난 15일 선고 때보다는 보안 관리를 강화한 모습입니다. 위증교사 1심 선고는 선거법 선고 때 마찬가지로 100여 석 규모의 중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재판이 진행되던 소법정보다 동선 관리가 더 용이하기 때문인데 이 대표 재판의 경우 방청권 소지자만 법정 출입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30분 뒤면은 선고가 진행되는데요. 오늘 선고는 어떻게 또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는지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위증교사 사건은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선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통상 10분 전쯤에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오늘도 오전 11시쯤 국회를 나선 이 대표 점심을 먹고 선고 시간에 맞춰서 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입정을 하고 나면 재판부가 먼저 세부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놓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형량을 선고하는 주문 낭독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주문 전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저희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1시간 내외가 걸리기는 하는데요. 세부 내용은 판결문을 참고하라고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 대표의 혐의 자체가 사실 간단하기 때문에 30분 정도면 끝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30분 안에 선고가 끝날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우선 이 선고에 앞서서 그러면 이 대표 혐의를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증교사 혐의라는 게 사실 이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서 이 증인에게 거짓말, 그러니까 이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으로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이 위증교사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좀 다소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2002년 이 대표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의 PD와 공모해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난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누명을 썼다 이렇게 발언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김 전 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KBS와 김 전 시장이 야합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네. 검찰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김 씨에게 이 대표가 주입을 하듯이 위증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녹취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대로.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이렇게 녹취가 나왔지만 이 대표는 혐의를 또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단의 쟁점은 좀 어떻게 될 거라 봐야 됩니까? 네, 먼저 재판부가 통화 속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쟁점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거짓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김 씨에게 반복 주입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반면 이 대표 측은 기억나는 대로, 있는 대로라는 표현을 수차례 썼다며 어떻게 위증교사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줬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네. 법원은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김 씨의 거짓 증언이 이후 이 대표가 관련 혐의를 벗는 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김 씨가 원하는 진술을 하나도 해주지 않았던 데다 해당 증언이 재판의 쟁점으로 꼽히지 않아서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자료를 가지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 씨는 그러면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김 씨는 현직 경기도지사의 부탁이었기 때문에 네. 중압감을 느껴서 위증했다고 자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씨 측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죄를 인정하고 매일 체념하면서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위증을 부탁한 것으로 지목된 이 대표만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죄일 경우에 그러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네, 위증 혐의는 이른바 법원을 속이는 범죄로 보기 때문에 다소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위증 범죄는 기본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또 가중될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할지 혹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할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이 대표에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면서 여러 자료를 제시했는데요. 최근 6년간 위증교사 사범을 전수조사한 결과 실형 선고는 35%, 집행유예는 58%였고 벌금형은 불과 6%라는 통계를 내놨습니다. 다만 징역 3년은 어디까지나 검찰의 구형 양일 뿐이기 때문에요. 실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선고는 이제 사법 리스크에 있어서 이 대표 정치 생명에 중요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선고 결과에 따른 파장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네, 이 대표가 만약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사법 리스크를 줄이고 민주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모여드는, 그러니까 결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면 이 대표가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 이상을 확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요. 형 집행이 끝난 이후부터 5년 혹은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차기 대선 출마는 어렵다는 건데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는 커다란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확정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비선거권이 박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어디까지나 1심이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2심과 3심에서 다퉈볼 여지는 남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지난해 9월 이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이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재판은 더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난해 법원 판단이 오늘 어떤 판결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는데요. 지금까지 위증교사 사건의 쟁점부터 선고에 따른 정치적 파장까지 김다현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후 재판 상황 역시 저희 YTN 취재진이 현장에서 자세히 지켜보고 정확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